차승우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입가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옆구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하지만 몸의 통증보다 정원에게서 들은 말이 더 깊게 남아 있었다. 유부녀라는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다. 사진 속 남자가 형부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정원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남편이 있었다. 승우는 휴대전화를 들어 정원의 번호를 눌렀다. 연결되기 전 전화를 끊었다. 다시 걸었다가 또 끊었다. 노영주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승우야. 승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영주는 아들 옆에 앉았다. 정원 씨한테 들었어. 승우의 손이 굳었다. 뭘요? 결혼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 승우는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결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아직 정리 안 됐어.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만났어.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에요. 영주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 알았니? 승우는 고개를 숙였다. 조금 됐어요. 영주의 입술이 떨렸다. 알고도 계속 만났어. 그 사람은 끝난 관계라고 했어요. 서류가 안 끝났잖아. 승우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엄마까지 서류 타령하지 마요.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장례 때도 그랬잖아요. 법적 아내, 법적 가족, 서류. 그게 지금 같은 얘기야. 뭐가 달라요?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원 씨는 그 남자랑 끝났어요. 마음도 없고 같이 살지도 않아요. 영주도 일어섰다. 그럼 이혼부터 했어야지. 사정이 있었대요. 내 아버지도 그랬어.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영주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늘 사정이 있었어. 너희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 했고 회사 때문에 정리 못한다고 했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 승우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정원 씨는 아버지랑 달라요. 뭐가 다른데?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주는 낮게 말했다. 내가 제일 미워한 사람이 누구야? 그만해요. 차민기잖아. 그만하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승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불륜 아닙니다. 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부부인 사람과 관계를 맺은 거야. 아버지랑은 달라요. 뭐가 다른데? 아버지랑 똑같다는 소리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승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영주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이라도 끝내. 승우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욕하지 마. 영주의 눈이 커졌다.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사랑한 여자예요. 영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기도 자신 앞에서 같은 표정으로 세리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가정을 버릴 수는 없지만 사랑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승우의 얼굴 위로 죽은 남편의 얼굴이 겹쳤다. 영주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너까지 왜 이래? 승우는 눈물을 닦았다. 나도 몰라요. 그는 병원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영주는 아들을 붙잡지 못했다. 정원은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승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혼 서류와 병원 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정원은 초조한 얼굴로 시계를 보았다. 문이 열리자 승우가 들어왔다.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은 괜찮아. 승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원은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승우가 물러섰다. 왜 거짓말했어? 말하려고 했어. 언제?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리가 끝나면. 승우가 웃었다. 그 말, 우리 아버지가 하던 말이야. 정원의 얼굴이 굳었다. 나를 내 아버지랑 비교하지 마. 나도 그러고 싶어. 승우는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혼 서류는 왜 아직 여기 있어? 남편이 도장을 안 찍어. 그럼 소송하면 되잖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승우가 고개를 저었다. 또 사정이네. 정원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내 얘기 들어. 승우는 손을 떼어냈다. 처음부터 다 말했으면 들었어. 처음부터 말했으면 나 만났을 거야. 승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원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봐. 아니잖아. 그래도 속이면 안 됐어. 나도 알아. 내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알면서. 그래서 더 말 못했어. 정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불륜이라는 말 하나에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니까. 승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끝냈어야지. 못했어. 왜? 정원은 승우를 바라보았다. 좋아하니까. 승우는 눈을 감았다. 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미, 돈, 욕 필요. 이런 거랑 사랑이랑 똑같아. 승우가 눈을 떴다.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사랑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다 촌스럽다고 생각했어. 정원은 자신의 가슴을 눌렀다. 좋으면 만나고 필요하면 붙잡고 싫어지면 끝내는 거라고 생각했어. 승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런데 정원의 눈물이 흘렀다. 너 만나고 처음으로 무서워졌어. 뭐가? 내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까봐. 승우는 고개를 돌렸다. 정원이 한 걸음 다가갔다. 남편하고는 오래전에 끝났어. 법적으로는 아니잖아. 마음은 끝났어. 그 말이 제일 비겁한 거 알아. 정원의 얼굴이 굳었다. 승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엄마랑은 마음이 끝났다고.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승우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승우 씨. 그의 발이 멈췄다. 정원이 물었다. 우리도 끝이야. 승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모르겠어. 나 사랑해. 승우의 어깨가 떨렸다. 사랑해. 정원의 눈물이 흘렀다. 승우는 낮게 말했다. 그래서 더 싫어.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세리는 차민기가 남긴 상자 안에서 해외 투자 계약서를 꺼냈다. 계약서에는 차 프로덕션 이름과 해외 법인 하나가 함께 적혀 있었다. 투자 금액은 예상보다 컸다. 민기가 사망하기 전 계약금 일부를 납입했고 잔금 지급 기한은 일주일 뒤였다. 세리는 계약서를 넘기다가 부속 합의서를 발견했다. 계약이 무산되면 차 프로덕션 지분 일부가 담보권자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담보권자의 이름은 도상구였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이 사람 이름이 왜 여기 있어? 계약서 마지막 장에는 민기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계약을 승연에게 넘겨라. 세리는 곧바로 승연에게 전화했다. 나 세리예요. 승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야 해. 상속 문제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회사 문제야. 승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세리는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해외 투자를 진행했어. 처음 듣습니다. 계약금도 이미 들어갔어. 자료 보내주세요. 직접 만나. 승연은 낮게 말했다. 왜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세리는 민기의 메모를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가 너한테 넘기래. 승연의 호흡이 달라졌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세리는 회사에서 만나자고 했다. 전화를 끊은 뒤 세리는 민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당신 또 무슨 일을 벌인 거야? 하지만 회사로 가기 전 세리는 영주의 집부터 찾아갔다. 영주는 주방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세리가 들어오자 손을 멈췄다. 무슨 일이야? 세리는 식탁 위에 차 프로덕션 관련 서류를 내려놓았다. 부탁할 게 있어. 영주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유산이면 변호사한테 말해. 진이 몫은 건드리지 마.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말 하러 왔어. 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 내 아들들도 아무 잘못 없어. 세리는 영주 가까이 다가갔다. 진이가 유산 받는다고 승우가 맞은 거 아니잖아. 그 일 때문에 협박받았어. 협박한 사람을 잡아야지. 왜 진이 걸 뺏어? 영주는 세리를 노려보았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것 다 뺏을 수 있어.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뭘요? 당신이 살던 집, 민기 씨가 준 생활비, 회사에서 받은 돈. 세리의 입술이 떨렸다. 영주는 말을 이어갔다. 전부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간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 언니, 불륜 관계에 쓴 돈이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 세리는 영주의 손을 붙잡았다. 언니, 부탁이야. 영주는 손을 빼려 했다. 세리는 놓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라도 빌까?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리는 두 손으로 영주의 손을 감쌌다. 내 것은 다 가져가도 돼. 나 세리. 집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 세리의 눈물이 흘렀다. 진이 것만 건드리지 마. 영주는 세리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딸을 위해서도 빌 줄 아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평생 민기 씨만 붙잡고 살았잖아.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영주는 처음 듣는 대답에 세리를 바라보았다. 세리는 울음을 삼켰다. 나는 사랑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랑 지키느라 진이를 못 봤어. 영주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이제라도 봐. 그래서 온 거야. 세리는 영주의 손을 놓지 않았다. 진이는 유산 안 받으려고 해. 승우 때문에 포기하겠대. 영주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됐잖아.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왜? 그 돈은 민기 씨가 처음으로 진이한테 책임진 거야. 영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이 책임이니? 아니. 세리는 영주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나아. 영주는 손을 뺐다. 나는 약속 못해. 언니. 내 아들들이 받을 몫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아. 진이도 그 사람 딸로 살았어. 친딸 아니잖아.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영주는 자신의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거두지 않았다. 세리는 낮게 말했다. 그 말 진이 앞에서는 하지 마. 사실이야. 알아. 세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더 아픈 거야. 영주는 돌아섰다. 세리는 주방을 나가기 전 말했다. 나도 언니한테 미안해. 영주의 손이 멈췄다. 세리는 더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영주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세리가 자신에게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20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차 프로덕션 건물에 도착한 세리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도도이가 안에서 나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도희는 세리의 얼굴과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번갈아 보았다. 여긴 웬일이에요? 세리는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려 했다. 도희가 길을 막았다. 정말 쫓겨났어요.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비켜. 왜요? 세상 약올라요. 도희는 웃으며 물었다. 평생 기다린 남자는 죽고 본부인은 상속 다 가져가고. 세리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가 알 바 아니야. 진이도 유산 포기한다던데. 세리가 도희를 노려보았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도희는 어깨를 으쓱했다. 소문이 빠르잖아요. 세리는 도희 앞에 다가갔다. 승우한테 사람 보낸 것도 너야. 도희의 웃음이 사라졌다. 무슨 소리예요? 진이 아버지 사고도 내 아버지 이름이 나왔어. 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세리는 그 반응을 확인했다. 알고 있었구나. 아니요. 거짓말. 도희는 세리의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건 뭐예요? 세리는 봉투를 뒤로 감췄다. 도희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차민기 대표가 또 뭘 남겼나 보네. 상관하지 마. 우리 아빠 이름이 있으면 상관해야죠. 세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못 덮어. 도희가 세리의 팔을 붙잡았다. 뭘 공개하려고요? 손 놔. 그 서류 내놔요. 세리가 손을 뿌리쳤다. 너나 내 아버지나 왜 남의 것만 빼앗으려고 해? 도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남의 남편 빼앗은 사람이 할 말이에요. 세리의 손이 올라갔다가 멈췄다. 도희는 비웃었다. 때려요. 세리는 손을 내렸다. 너 같은 애 때문에 내 딸 인생 망치기 싫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세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도희가 따라 타려 했다. 그때 승연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무슨 일이죠? 도희는 곧바로 표정을 바꿨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승연은 세리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보았다. 세리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계약이야. 도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승연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랐다. 문이 닫히기 전 도희는 계약서 가장자리에서 해외법인 이름을 보았다. 도희는 곧바로 아버지 도상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상대가 받자 도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차민기 해외 계약 나세리가 찾았어. 승연의 사무실. 세리는 계약서를 펼쳐놓았다. 승연은 문서를 빠르게 확인했다. 이 계약을 언제 체결한 겁니까? 민기 씨 죽기 열흘 전. 잔금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리는 도상구 이름이 적힌 담보 합의서를 내밀었다. 이 사람이 진이 친아버지 사고에도 관련됐어. 승연의 얼굴이 굳었다.
같은 도상구가 맞습니까? 민기 씨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 승현은 계약서 조항을 다시 살폈다.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 지분이 도상구 씨에게 넘어갑니다. 세리의 눈이 커졌다. 그럼 일부러 실패시키려고. 가능성 있습니다. 승현은 휴대전화를 들어 회사 재무팀에 연락했다. 해외 투자 계약 관련 자료 전부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은 뒤 세리에게 말했다. 이 서류 어디서 찾으셨어요? 민기 씨 물건에서. 다른 자료도 있습니까? 세리는 잠시 망설였다. 지하 보관실 열쇠하고 편지가 있었어. 그걸 왜 이제 말씀하세요? 나도 무서웠어. 승현은 세리를 바라보았다. 세리는 힘없이 말했다. 민기 씨가 죽고 나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승현은 차갑게 답했다. 저희도 평생 그랬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재무팀 직원이 들어왔다. 고 차민기 대표님 해외 투자 자료입니다. 승현은 파일을 받아 펼쳤다. 송금 내역과 계약 수정 기록이 들어있었다. 문제는 마지막 페이지였다. 해외 법인의 실소유자 확인서. 승현의 얼굴이 굳었다. 세리가 물었다. 왜 그래? 승현은 서류를 세리 쪽으로 돌렸다. 해외 법인의 실소유자는 도상구가 아니었다. 나 세리.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왜 내 이름이야? 승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난 몰라. 계약이 성공하면 해외 법인 지분이 전부 나세리 씨에게 넘어갑니다. 세리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민기 씨가 한 거야. 서명은 본인 인증까지 돼 있습니다. 나는 이런데 서명한 적 없어. 승현은 세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럼 누군가 신분을 도용한 겁니다. 세리는 서류 아래쪽 날짜를 확인했다. 그날은 자신이 민기와 함께 병원에 있었던 날이었다. 세리가 낮게 말했다. 이날 민기 씨가 내 휴대전화 빌렸어. 승현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인증번호가 온다고. 두 사람은 동시에 민기의 의도를 떠올렸다. 세리는 입술을 떨었다. 민기 씨가 회사를 내 이름으로 빼돌리려고 한 거야. 승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뭔데? 승현은 계약서 마지막 조항을 가리켰다. 투자금이 입금되는 순간 자금 세탁 책임도 실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세리는 숨을 삼켰다. 승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는 나세리 씨한테 회사를 준 게 아닙니다. 세리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모든 책임을 넘기려고 한 겁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선두의 선 수사관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해외 불법 투자와 자금 세탁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리는 뒤로 물러섰다. 수사관은 세리에게 다가왔다. 나세리 씨 맞습니까? 네. 해외 법인 설립과 불법 자금 반출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무너졌다. 승현이 앞을 막아섰다. 이분은 계약 자체를 몰랐습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들어보였다. 모든 계약이 나세리 씨 명의로 체결됐습니다. 세리는 민기의 글씨가 남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평생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것이 사랑도 추억도 아니었다. 멈죄의 이름이었다. 세리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민기 씨. 수사관이 세리의 손목을 붙잡았다.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